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네, 안녕하십니까. 튜나 편입 수강생 여러분들 혹은 튜나 편입 프로그램이 궁금해가지고 조금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등등 있으시겠죠? 저는 이제 튜나 편입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송두원이라고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영수통합이랑 올인원 그리고 이제 독학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좀 급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지금 튜나 편입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금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이 관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합격 수기든 저희 학원 사이트든 블로그든 해가지고 관리?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맨날 말로만 관리 이러는데, 과연 튜나 편입에서의 관리는 다른 학원이랑 어떻게 다를지, 맨날 저희는 차원이 다른 관리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조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편하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학원 프로그램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수통합, 올인원, 독학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한 방에 그냥 다 때려 넣은 겁니다. 강의와 관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그럼 독학은 뭘까요? 독학 컨설팅, 독학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독학 같은 경우에는 관리 중심이에요. 공부 관리 위주. 그러면 강의는 있느냐 없느냐?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미포함이에요. 오케이? 이거 두 개 차이예요. 이거 두 개 차이. 그럼 당연히 여기서 좀 교집합인 요 관리는 동일하겠죠. 올인원이나 독학이나. 그래서 오늘은 사실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찍는 건 아니고, 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공통적인 점이 무엇이느냐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독학은 강의가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학생분들이 독학을 많이 신청하시냐면, 한 4월, 5월까지 대형학원에서 인강을 수강을 했어. 근데 분명히 나는 선행까지 진도를 다 뺐는데 6월 달에 모의고사 보니까 웬걸? 갑자기 한 40점, 30점 이렇게 나오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아,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서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이럴 때 늦게 깨닫고 오시는 분들. 혹은 나는 이미 타 학원 강의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 선생님 찜해놨어. 그래서 그 사람 거 들으면서 나는 관리만 받고 싶어 라는 학생분들이 있겠죠.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혹은 나 이미 다른 학원 강의 이미 끊어놔가지고 이미 어디까지 나갔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커리큘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교재도 이만큼 사놨고 돈도 거기 얼마나 썼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독학을 하시는 거고. 나는 아직 조금 선생님도 고민 중이고, 응? 나는 강의랑 관리 그냥 동시에 그냥 한 학원에서 저한테 받겠죠. 저한테 이제 수업 받고 관리 받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올인원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영어도 올인원과 독학이 있어요. 영어 올인원이 있고 영어 독학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수학이랑 영어랑 똑같고. 자, 그래서 이제 수학 올인원, 영어 올인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 수학을 동시에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제일 많아요. 비율로만 따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한 8, 90%가 영수 통합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어쨌든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학이 올인원이 있고 수학이 독학이 있고 영어도 올인원이 있고 영어도 독학이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가 총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4가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아, 난 수학은 독학 프로그램 할래. 근데 영어는 튜나 편입에서 올인원으로 수강할래. 그쵸? 이런 학생도 있을 거고. 혹은 나는 영어 수학 둘 다 그냥 튜나 편입에서 올인원으로 진행할래. 편하게. 이런 학생이 있겠죠? 그런 것들 차이라고. 강의가 있느냐 없느냐에만 차이일 뿐, 강의가 있고 없고 차이니까 가격은 조금 상이하겠죠? 학원비 같은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강의가 있고 없고, 영어 올인원은 강의 있고 영어 독학은 강의 없고. 그래서 타 학원 인강을 수강을 하면서 관리 위주로 진행을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케이스는 총 이렇게 나눠집니다. 영수 통합, 올인원, 독학. 그래서 오늘은 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통점이 무엇이냐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다라는 거
자,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체계적인 관리라고 써있네요. 체계적인 관리. 성인학원이다 보니까 되게 고등학교 때처럼 막 간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 뭐 중간에 PC방 가던가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성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여건, 상황, 뭐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학교를 병행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되게 많아요. 성인학원이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변수들을 저희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수준 예를 들어서 베이스 이런 거 이야기했죠. 베이스 뭐 수학 베이스, 영어 베이스 이런 거, 영어 토익이 뭐 몇 점이고 이런 거 베이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진짜 골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아까 뭐라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상황 뭐 내가 학교 병행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휴학을 할 건지 아니면 학사 편입인지 아니면 나는 때문에 아니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된다든지 왜? 아니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따이따이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합니다. 여기서 더 고려를 하게 되면 자 병행하는 학생 경우에는 학점 관리해야죠. 아예 F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 기말 이런 거 공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중간이나 뭐 학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휴학한 학생들은 뭐 맘 편하게 공부하면 되지만 뭐 학사 편입 같은 경우도 뭐 학사라고 해서 끝이냐? 아유 이것도 골치 아파. 학은제도 뭐 과제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막 자격증 이런 것도 따야 돼. 학사도 골치 아파요 이것도. 여러 가지들 시간 많이 뺏깁니다. 그 직장들도 뭐 퇴근 시간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 그런 것들 고려해야죠. 하루 공부 가용 시간이 남들이 다른데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월급 루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퇴근 시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학생마다 다르게 줘야 돼. 커리큘럼을. 이게 다른 학원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희 학원은 학원 내부적인 시스템.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 학원이냐 저기 학원이냐 그냥 학원이겠지만 저희 학원 내부적인 시스템 상에서 애초에 강의 위주가 아니라 관리 위주로 좀 학생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학원이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뭐 저도 자세한 상황은 학원 원장님이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다른 학원은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고려하냐고 학생마다. 그냥 3월 시작 반에다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이 학생이 병행인지 휴학인지 학사인지 뭐 직장인인지 수준이 뭐 영어가 수학이 뭐 어느 정도 잘하는지 이거 다 똑같은 수업을 멍하니 듣는 거죠. 뭐 잘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잘 따라갑니다. 근데 못하는 학생들 베이스가 낮은 학생들은 따라가다가 지쳐요. 그만둡니다. 중간에. 점수 안 올라요. 합격할 수 있겠다는 어떤 막연한 희망만 갖고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다 재수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를 조금 막아보고자 저희는 관리 위주로 학생 다 고려를 해요.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좀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을 할 거라는 거. 그래서 하루 단위 커리큘럼을 제공을 할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뭐 그냥 좀 예시 하나 들자면 너무 길게 찍기 싫어가지고 계속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예시 하나 들자면 만약에 2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2시간짜리 강의를 학생 A한테 줬어. 학생 A한테 줬더니 이 학생은 베이스도 좋았어. 수학 베이스도 좋았고 휴학하고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뭐 공부에 걸림돌이 없어. 지금 시간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2시간짜리 강의를 줬더니 정확하게 2시간 만에 끝냈어. 왜? 베이스가 좋으니까 남들보단 조금 더 이해하는 능력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학생이 어떤 B한테 줬다? 학생 B한테 줬더니 2시간짜리 강의, 똑같은 강의를 분명히 줬지만 이 학생은 웬걸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있어요. 진짜로.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한 일이고 저도 경험해본 일이고 5시간 정도 막 공부를 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강의인데 누구는 2시간 걸리고 누구는 5시간 걸리면 커리큘럼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 수업 속도를 좀 조절을 하던가 뭐 진도 속도를 조절을 하던가 이 5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뭐 복습이 조금 덜 됐나? 앞부분? 아니 아니면 이 B라는 학생이 학사 자격증 공부하느라고 뭔가 수학 공부에 좀 집중을 하나?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나?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느라고 조금 피곤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 이 5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학생별로 진도 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응? 근데 이건 대형 학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왜? 아니 한 반에 넣어놓고 수업을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아무리 있어도 원장님이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영수통합 월인원 독학은 전부 다 지금 온라인 이야기예요. 오늘은 온라인 이야기만 할 거고 나중에 오프라인 따로 찍거나 이럴 거니까 현장 강의는 나중에 따로 OT 이런 거 찍을 테니까 오늘은 다 온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걸 고려해서 하루 단위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하루 단위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뭐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죠. 그리고 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선형대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변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업수학을 하죠. 그러면 공업수학을 하는 시기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한 9월에서 한 10월, 뭐 늦으면 한 11월에서 12월까지도 가긴 하는데 공업수학을 내가 진도를 나가고 있어. 만약에 공업수학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지금 벌써 배운 게 몇 개야? 미, 적, 선, 다 4개야. 과목이 4개면 보통 과목당 교재가 2개씩 껴있거든요. 개념서 문제집. 저는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개념서 문제집 이렇게 총 교재가 8개예요. 총 교재가 8개. 그러니까 복습하는 교재가 8개라고. 나는 지금 진도 나가느라고 바빠. 진도 나가느라고 바빠. 하루 종일 힘들어. 공수가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맨 마지막에 배우는 건데 페이수에 꽂히거든 공수가. 공수가 바쁜데 앞에 건 복습은 해야 되고 어디 복습해야 될지 막 감도 안 와요.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데 왜 못 푸는 건지 모르겠어. 어디 복습하지? 어떤 강의 다시 듣지? 나에게 이제 정해진 시간은 얼마 없는데 주어진 시간은 난 공수 나가고 있다는 건 사실 거의 파이널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짜주는 거죠. 지금 이 학생 모의고사 점수 보니까 이 계속 틀리지 말아야 할 것이 틀리네. 이거 완전 기본 중에 기본. 뭐 선형대수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이 학생은 지금 선형대수 여기 파트 다시 공부해야겠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딱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이 학생은 지금 질문 수준이 이거 좀 심각한데 적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다시 적분시킵니다. 뭐 그런 것들 좀 학생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랑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서 좀 복습 커리큘럼을 좀 드립니다. 하루 단위로. 오늘 공업수학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선형대수 어디 복습해. 이런 식으로 좀 하루 단위 정확하게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는지 해서 일주일치든 2주일치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려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공부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커리큘럼을 좀 제공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성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아예 강제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는 어느 정도 강제로 해야 돼. 인간이라면. 그래서 좀 인증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인증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막 거창한 건 아니고 일단은 하루에 2번 합니다. 시작할 때랑 종료할 때 인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시작할 때는 뭐 인증하냐? 플래너 인증합니다. 플래너라고 하면 그런 거죠. 뭐 내가 오늘 9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 반에 공부를 시작하고 9시 반부터 그냥 뭐 막 분단위로 내가 ENFP인데 J처럼 막 초단위 분단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하루 공부 어떻게 할 건지 뭐 그 정도 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플래너 써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시간은 9시 반 이전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9시 반이요? 저는 학교 다니는데요. 선생님 저는 직장 때문에. 그럼 당연히 괜찮죠. 고려를 합니다. 그런 건 감안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단 원칙은 9시 반이라는 거. 9시 반 이전에 플래너 인증을 해주셔야 되고 종료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너를 완성시켜야 돼요. 플래너 완성본 이라고 써놓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내가 공부 계속 짰잖아요. 어떤 종이에다가. 그죠? 종이에다 짰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은 분명히 내가 5장 정도 진도를 나가기로 했는데 뭐 오늘은 3강까지밖에 못 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가 영어 공부하느라고 수학 신경을 잘 못 썼다거나 좀 잘못 계획을 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다. 혹은 나는 오늘은 5강 더 넘어서 7강까지 들었다.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성취율이라고 하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지금. 공부 성취율이랑 아니면 공부 좀 집중도, 몰입도 이런 것들 좀 체크하고 오늘 하루 내가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점 일기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루 피드백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순공 시간.
순공 시간이랑 그리고 휴대폰 사용 시간 이런 거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야기하는 순공 시간은 일단은 인간이라면 너무 길어지는데 인간이라면 어차피 하루에 진짜 집중한 시간만 체크하면 8시간 나오면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6시간에서 한 7시간도 진짜 많은 거예요. 순공 시간으로 체크하면.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순공 시간은 그냥 뭐 강의 보는 시간, 엉덩이 붙여서 앉아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소리야? 당연히 뭐 밥 먹는 시간이나 화장실 왔다 갔다 아니 뭐 담배 피러 왔다 갔다 뭐 이런 시간은 빼야겠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은 빼고 그래도 내가 조금 멍 때릴지언정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시간, 그러니까 엉덩이 붙여서 앉아있는 시간. 보통 만약에 아침 9시 반에 아침 9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녁 10시까지 해. 그러면 뭐 밥 먹는 시간이랑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한 3, 4시간 빼면 그래도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찍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대충 저희 학원은 10시간을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후 대비 학생들 중에서 지금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진짜 풀 집중 시간은 좀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은 10시간 이상 반드시 나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병행을 하느라고 10시간이 안 나올 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당연히 그런 걸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다 다르게 주는 거니까 그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 주면 돼요. 그런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휴대폰 사용 시간입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 뭐 제가 뭐 카톡 내용을 보여달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휴대폰을 내가 오늘 어떤 어플을 몇 시간 사용했고 어떤 어플을 몇 분 사용했고 이런 거 뜨는 스크린 타임이 있어요. 아이폰에는 스크린 타임이 있어요. 갤럭시도 있을 거야, 그게. 그래서 그 휴대폰 사용 시간을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거 좀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막 엄청 막 터치를 하지 않아요. 막 고등학생처럼 막 쥐잡듯이 야 이거 갖다 지워 뭐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험생인데 막 넷플릭스가 막 5시간 찍혀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넷플릭스 5시간 영화를 2편 때렸다라는 건데. 그죠? 근데 넷플릭스 5시간, 웹툰 2시간 이런 거 안 돼. 안 돼요? 그죠? 카톡 6시간? 오늘 막 전화 2시간 반? 그럼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좀 잔소리 좀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인증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질의응답이에요. 질의응답. 무한 책임 질의응답. 여기는 24시간이라고 써 있지만 뭐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24시간은 불가능하고 근데 뭐 아침 한 8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는 받아요. 뭐 2시 전에 질문 주면 새벽 뭐 3시 넘어가더라도 답장은 해주고 잡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거의 24시간이에요. 거의 24시간 대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질의응답은 이해가 될 때까지 풀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받아줄 거예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응? 여러분들이 저를 귀찮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상위권 학교를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나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민 상담 많이 하고 상담 많이 하고 공부 방향성 계속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계속 귀찮게 저한테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이 학생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네. 혹은 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네. 그럼 이 학생의 수준이 이 질문 솔직히 나올 질문이 아니거든 지금 시기에. 좀 뭔가 잘못되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지금 진도를 나갈 게 아니라 복습을 나가야겠는데? 뭐 여러 가지들 제가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커리큘럼이나 뭐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귀찮게 해주셔야 저도 여러분들을 조금 성심성의껏 봐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질의응답이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 질의응답은 일단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학생이 얘기 너무 길어지나? 짧게 20분 만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20분이네 거의. 자 짧게 이야기할게요. 자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학생이 지금 기본기를 해야 돼. 기본 문제를 해야 될 어떤 학생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의고사 점수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학생 지금 기본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을 분명히 했는데 이 질문이 되게 고급 질문이야. 그러니까 고급 문제, 어려운,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 낮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나한테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뭔가 된 거죠. 그럼 뭔가 당연히 그러니까 답변은 줍니다. 답변 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제가 경험한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보통 이거 지금 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일단 넘어가. 나중에 이해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저도 간혹 아주 가끔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응답하는 게 어디 있어? 봐봐, 지금 얘가 이걸 만약에 나 모른다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 그럼 사실 이 학생은 좀 이거 질문한 거 보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볼게요. 적분 되게 어려운 문제 질문을 했는데 이 학생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예전에 배웠던 미분 쪽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걸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말합니다. 지금 너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야. 응? 대신에 이 문제 지금 헷갈려하는 거 보니까 적분 쪽이 아니라 너 지금 미분 쪽이 문제인 것 같아. 미분 쪽 들어야 돼. 미분 쪽 복습해야 돼. 미분에 뭐 어떤 개념, 뭐 예를 들어서 인강, 뭐 미적분 원, 뭐 12강이다. 너 지금 이거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미적분 원에 있는 12강 내 강의 한번 다시 들어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안 풀리면 다시 질문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끔 좀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당연히 이제 질의응답 최대한 해주겠지만 이런 좀 특수한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도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공부의 방향성을 체크합니다. 자, 공부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인지.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메타인지. 메타인지 알죠,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 자기소개서래. 자기계발서. 자기소개서 말고. 자기계발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성공하는 사람 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여러 가지들. 사업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 보통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단골손님이에요. 메타인지. 공부에서도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메타인지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공부를 10시간을 한 건가? 공부 시간이 10시간이 찍혀 있지만 내가 진짜 10시간을 했나?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수학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나?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건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 본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계발서 읽고 의식하고 노력하는 거지. 응?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제일 심해요. 전 메타인지라는 게 없는 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어려워요. 체크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3자가 보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메타인지를 좀 파악하는 건 어려워도 제가 봤을 땐 보입니다. 이 학생 뭔가 지금 잘못됐다.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이래. 뭐가 이상해. 안 돼. 이건 지금 공부 이 상태로 쭉 진행하면 안 돼.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학생 본인은 모르지만 저는 보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겠죠. 혹은 모의고사 말고도 어떤 상담 같은 걸 진행합니다. 저희가 약 2주에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하는데 카톡이든 전화든 뭐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요. 뭐 지금 본인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 뭐 영어 수학 공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하루에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들, 뭐 또 뭐 있어. 너무 많아요. 내가 그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많아가지고 상담 같은 거 진행을 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공부 방향성 체크해서 여러분들 메타인지 제가 좀 키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상담은 학업적인 고민, 선생님 수학이 이런 것 말고도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거. 선생님 보통 원서 접수는 언제예요? 선생님 보통 발표가 언제 나요? 구정 전에 나나요?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물어보셔도 되고요. 혹은 꼭 1년에 한 2-3명 정도 나오거든요. 뭘까? 연애 상담. 연애 상담을 꼭 합니다, 저한테. 제가 또 연애 상담 기깔나게 들어주거든요. 뭐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거고, 연애 상담 이런 것도 해도 돼요. 혼자서 막 끙끙 앓면서 공부 못할 바엔 저한테 그냥 털어놓으세요. 어차피 날 1년 보고 말 사람 아니야? 아닌가? 너무 정없나? 어쨌든 좀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합니다. 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라기보단 저는 최대한 어떤 선배 느낌? 편입 선배 느낌? 으로 상담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으로 상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저를 괴롭혀 주시고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선배죠. 이거 올인원 뭐 독학 영수통합 전부 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는 수학은, 그러니까 영어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다 편입생 출신이에요. 뭐 고대는 또 화학생명으로 편입하신 분이고 저도 이제 편입 수학으로 편입한 사람이고, 영어 선생님도 영어 성대 경영이에요. 저는 서강대 공대고요. 화공생명공학과고. 그래서 실제 편입을 저희가 직접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너무 길어져서 빨리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야 돼.
자, 영수통합 올인원 이런 학생에게 안성맞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공통적인 내용. 지금 다 공통적인 내용이다. 자, 첫 번째 타학원 강의를 수강해도 되는지 고민 중인 학생이래요. 고민하셔도 됩니다. 타학원 강의 들어도 돼요. 그런 거 뭐 본인 선택. 선생님 고르는 건 당연히 본인 선택이죠. 그래서 타학원 강의를 수강하면서 저한테 이제 관리 받고 질의응답 받고, 왜냐면 대형학원 인강 질의응답이 좋지 않거든요, 사실. 좋지 않아요.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관리 위주로 받고 싶다. 나 빨리빨리 질의응답 받고 싶고 모의고사 자료 이런 거 많이 받고 싶고 괜찮습니다. 타학원 강의 수강해도 돼요. 대신에 타학원 강의를 들을 거면 독학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강의도 같이 추나 편입해서 하고 싶다. 영어든 수학이든 올인원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계획 실천이 어려운 학생. 자, 아까 이야기했던 메타인지의 조금 연장선상의 느낌이에요. 뭐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짜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져. 왜냐면 나의 실력과, 아니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공부 계획이 100% 지켜진다? 뭐 한 2주 동안 없을걸요? 다 넣고. 그럼 만약에 지켜진다면 공부 계획을 너무 조금 잡았거나. 근데 공부 계획이 잘 안 지켜질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아침에 이제 나의 생각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단어 몇 시 다 짜지만 계획대로만 되면 저희가 지금 편입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실천이 어렵다. 나 실패한다. 계획 이런 거 어렵다. 뭐 내가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을 대해서 조금 온라인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게 잠깐만 이야기하면 계획을 짜고 못 지키고 짜고 못 지키고 이게 한두 달 정도는 괜찮거든요. 반복돼도.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어요. 어차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거라서. 근데 이게 한 6달, 7달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계획 실패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가뜩이나 이 힘든 수험 생활에 자괴감 막 들고, 나는 왜 계획 짠 것도 못 지키지? 내가 편입 합격을 할 수는 있긴 할까? 막 우울해져. 막 안 좋은 생각 계속해. 안 좋은 생각 계속 나요. 실패하면.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실패하고 이게 한 6, 7개월 정도 반복되면 계속 막 우울해. 우울하다가 어느 순간이 오냐면 추석이 와요. 추석이. 갑자기 추석? 왜 추석? 자, 추석이 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추석이 연휴가 만약에 한 4일 정도 되죠, 평균?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만약에 학생 수가 기존에 만약에 한 50명이었다. 그러면 추석 지나고 다음 수업에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10명 정도 빠져요. 비율이면은 한 20%? 진짜. 갑자기 10명이 훅 안 와, 학원을. 뭐 연락 받으면 다행인데 연락 안 받아, 막. 왜? 편이 그만둬요. 막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추석 때 한 4일 정도 쉬면서 생각한 거야. 그만두자. 노니까 또 이제 공부 한 4일 쉬면 머리에서 다 날아가요. 날라가고 뭔가 짜증나고 또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싫어. 또 스트레스 받을 거 뻔하니까. 갑자기 그만둬요. 특히 남자애들. 그래서 막 진짜 빠진다니까요. 막 10명씩 이렇게. 슬럼프가 온 거죠. 슬럼프가. 근데 이때 그만을 두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편입시험을 떨어진 게 아니라 편입시험을 안 본 사람이야. 편입시험 응시 자체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야. 응? 나는 편입 안 하는 거야, 그냥. 이런 좀 자기 합리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끝나고 파이널 때쯤에 우르르 갑자기 확 나갑니다. 이거는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다 그래요. 저도 다른 학원에서 일 많이 했었거든요. 야, 초등만 지나면 귀신같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막아야 되니까 계속 나랑 좀 이야기하면서 체크해야 된다고요. 알았죠? 세 번째, 뭐 관리 계속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 관리 내용이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저랑 조금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편입수학 혹은 영어, 영수통합은 영어겠죠. 영어도 독학이랑 올인원이 있는 거니까. 자, 편입수학 전 범위 강의 및 교재를 포함하면은 뭐예요? 올, 인원, 미포함하면 독학. 독학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타학원 인강 수강해야 돼요. 웬만하면. 타학원 인강도 제가 커리큘럼 드려요. 타학원 인강 다 드렸어, 나. 여러분들이 아는 류땡쌤, 뭐 한땡쌤, 뭐 장땡쌤,
뭐 해커스 쪽도 아유 해커스래. 여러 선생님들 강의는 저 다 들었어요. 일단 제일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터넷 보고 여러분들 아무리 다른 선생님들 OT를 찾아봐도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전 몇 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그래서 그 해당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이 학생 수준에 맞게 진도 속도 조절하고 교재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머릿속에 있어요. 아 이런 선생님들은 뭐 워크북이 어떻게 있고 개념사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조금 커리큘럼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건 독학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합격생 노트 필기 예시본을 제공한다. 뭐 서성 뭐 중대까지 뭐 이대까지 뭐 건동원까지도 많아요. 합격생들 노트 필기는 제가 꼭 때문에 많아서 뭐 추리면 일단 전 최상위권 학생들 거 위주로 좀 한번 쭉 드립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나의 길을 내가 이제 앞으로 갈 길을 먼저 앞서서 갔던 사람들의 노트 필기를 보면서 갈 수 있거든요. 되게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 저는 진짜 고퀄만 있어요. 글씨 예쁜 애들 걸로만. 어차피 내용은 좀 비슷비슷하니까. 최상위권 합격생들 중에서 글씨 예쁘고 좀 필기 잘 걸로만 줘요. 저도 현역 때 썼던 거 드릴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거 하면서 좀 가이드라인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50회라고 써놨지만 그냥 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 풀어도 차고 넘칠 만큼 많아요. 근데 그냥 좀 추려서 그래도 한 40개 정도 봐야 되거든요. 한 3, 40개 정도까지. 그래서 뭐 이 정도 분량의 이제 모의고사 당연히 제공하고 모의고사나 뭐 정기 상담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정기 상담을 통해서 좀 공부 방향성 같이 체크할 거예요. 공부 방향성 체크할 거고 필영답 당연히 계속 받아주겠죠. 누구보다 다른 학원 누구보다 다른 선생님보다 빠를 자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별 커리큘럼 제공. 아까도 말했지만 상세 커리큘럼, 복습 커리큘럼, 영어는 뭐 해야 되고 오늘 영어를 제가 짜진 않아요. 영어 선생님이 짜주죠. 영어는 뭐 해야 되고 수학은 오늘 뭐 해야 돼. 영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당연히 저랑 영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이 학생 지금 수학이 너무 많이 딸려가지고 수학 비율이 한 8대 2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2 비율로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커리. 저는 8 비율로 만들 테니까. 알겠다고 합니다. 영어 쌤도 저한테 요청합니다. 아 지금 영어 해야 돼. 영어 진짜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6 가지세요. 제가 4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맞춰가지고 커리큘럼 짜드릴 거고 강제 인증 시스템 제가 아까 2개만 한다고 했어요. 시작할 때 종료할 때. 그리고 기출문제지 이거 왜 쓰놨냐면 이거 다 팔아요. 다른 학원 사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학원에서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년도는 이제 이거는 직전 연도 작년이 아니라 전체 연도예요. 전체 연도. 한 7, 8개년치 드리면 충분한데 보통 한 4개년치만 풀어도 충분해요. 어쨌든 전년도 기출문제 설치 드리 나중에 이제 배치고사나 뭐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뭐 있어요. 뭐 좋은 모의고사들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점수 체크하고 좀 퍼센트 보고 이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어디 가야겠구나 하면서 좀 입시 전략하면서 원서 접수 상담 진행 도와드릴 거고 뭐 제가 일단은 오늘 이거 급하게 만든 거여가지고 일단 다 써오긴 했는데 몰라 뭐가 더 있어 더 있긴 한데 더 있는 거는 나중에 한번 저랑 같이 한 프로그램 진행하면은 계속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끝이네 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략했나 좀 최대한 짧게 찍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수통합 올인원 독학 관련해서 뭐 수강료나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겠죠. 뭐 정확하게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되는데요. 모의고사가 어떻게 되는데요. 뭐 궁금한 거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질문해 주세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다 이제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상담 신청을 하세요. 괜찮고 이제 끝낼 건데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마지막으로 뭔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잔소리 아니고 여러분들 수험생이에요. 수험생들은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수험생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돼. 공부 말고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지? 이 선생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고 이 선생님 뭐 교재는 어떻게 선택하지? 공부 계획은 어떻게 짜지? 복습은 어떤 식으로 하지? 모의고사는 어디서 구하지?
기출 어떤 여러 가지 편입 정보들은 내가 어디서 뭐 인터넷을 찾아봐야 되나? 뭐 독문서 찾아야 되나?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로지 공부만 해도 공부에다가 100%를 쏟아도 쏟아야 돼요. 100%를 공부에다 쏟아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력이 분산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두원. 제 이름이 두원인데 두원이가 하는 거예요. 두원이가. 여러분들 공부만 하세요. 두원이가 이런 거 다 알려줄 테니까. 다 하라고 줄 테니까. 뭐 당연히 이 사이 간에서 서로의 어느 정도 의사소통과 피드백들. 저만 피드백 주면 안 돼. 여러분들도 저한테 피드백 줘야 되고. 의사소통. 당연히 필요하겠죠. 응? 이런 거 진행해서 이런 것들 좀 귀찮은 거 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면 됩니다. 달리기로 잠깐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달리는 사람. 달리는 사람이 있고 이 달리는 사람을 서포트 해줘야 돼.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혹시 영화 본 사람 있나? 너무 옛날 영화인가?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사람은 달리기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막 내가 호흡은 어떻게 가져가지? 페이스는 어떻게 조절하지? 마라톤 하고 있는 거니까 졸라 힘들잖아. 목마르단 말이야. 물이 어디에 있더라? 물이 뭐 체크 포인트마다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들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지? 누구를 따라가지? 누구 따라가지?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귀찮은 것들은 달리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야? 페이스메이커가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옆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템포 올려주고 같이 달리는 사람 옆에서 그러다가 이제 슥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달리는 사람이에요. 공부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남은 좀 귀찮은 것들은 제가 조금 도맡아서 해줄 테니까 저와 피드백이든 서로 양의 피드백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조금 재밌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뭐 프로그램 소개는 마치고 다음에 저랑 볼 때는 수업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아니면 뭐 현장이나 나중에 뭐 적으로 궁금한 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